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농어촌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공사 현재 나주 빛가람동에 있죠. 사실 나주의 공기업이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사실 거의 뭐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많이 이전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권 대학생들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다라고 할 수 있죠. 농어촌공사는 현재 상반기에는 2024년 상반기에는 공고문이 나오지 않았고 아마 하반기에 나올 예정일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2023년 9월에 공고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행정, 토목, 기전, 그리고 지질, 전산, 환경 이렇게 직렬을 뽑았습니다. 행정에는 상경과 법정, 농학이 있고 그리고 토목에는 토목 일반, 조경,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농어촌공사, 그리고 조경학과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 그리고 뭐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아주 주도적으로 노려야 되겠죠. 이 도시계획을 뽑는 데가 몇 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가를 나오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도 도시계획가에서 토목으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까지도 상담을 많이 해주곤 했습니다. 자, 작년에 5급 전체를 165명을 뽑았는데 전국 33명 중에 보훈이 거의 한 20명 가까이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일반 같은 경우는 몇 명 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역 전형이 132명. 그래서 이 지역 전형 같은 경우는 광주 전남권 대학을 나오시지 않은 분들은 지원이 불가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광주 전남권의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아주 유리한 입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6급 기사직입니다. 6급 기사직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6급 기사직도 지원 기준이 거의 대졸하고 똑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기사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서류 전형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6급 기사직은 기술직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서류 전형입니다. 사무직의 행정은 토익 850점이 만점이고 오픽 IH를 만점으로 기준해서 인정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토익 점수가 없다라면 오픽 IH를 갖고 있다라면 토익 대체 850점으로 인정받고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공학 어학 점수가 70점이기 때문에 토익 점수가 없으신 분들이 서류 전형 통과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자격증 10점. 요건 이제 사무직에 해당합니다. 이 자격증은 두 개까지 인정하고 최대 5점으로 인정해 준다. 한국사 검증 능력 1급이면 5점, 2급이면 4점, 3급이면 3점. 한국어 검증 능력 1급이면 5점, 2급이면 4점, 3급이면 3점. 뭐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급을 1급 한국사 검증 능력 1급 그리고 커말 1급을 갖고 있다라면 두 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무직에서는 자격증 중에서 가장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국사 검증 능력 1급 그리고 커말 1급 이 두 가지는 필수다라고 생각하시고 취득해 놓으시는 게 가장 서류 전형에 많은 기업에서 합격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직입니다. 기술직도 똑같습니다. 단지, 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음, 기사 자격증을 두 개까지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10점, 10점, 20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직렬별 공통 자격증, 사무직에서 말씀드렸죠. 한국사 검증 능력, 한국어 검증 능력, 그리고 IT에서 뭐 커말 또는 정보 처리 기사 이 중에서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 10점. 그리고 인정 자격증 각 직렬별 뭐 토목 일반이다라고 하면 토목 기사 두 개까지 인정을 해주는데 토목 같은 경우는 자격증 하나만 있어도 서류 전형은 충분히 저는 통과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추가 4점은 이 얘기입니다.
추가 지정 외국어 고용 디딤돌을 이수한 자 우수 인턴 각 1점씩 부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징 첫 번째입니다. 권역별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 보훈은 공인어학 성적 면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익 점수가 없어도 장애와 보호는 서류 전형이 통과될 수 있다. 뭐만 있으면 된다.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 아니면 기술직 같은 경우 기사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합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 두 번째입니다. 토목 기정 지질 전선 환경은 5급은 기사 이상, 6급은 산업기사 이상 지원 자격이 부여되는데 6급은 해양 지원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산업기사를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만 갖고서는 합격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관계는 이거는 농어촌공사 인사값밖에 모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기업들을 보았을 때 그렇게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업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또한 서류전형 합격 기준도 점수가 매년 똑같은 게 아닙니다. 매년 다릅니다. 왜? 지원자들이 갖고 있는 서류 전형 자격 기준들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자, 특징 세 번째입니다. 이전 지역 책목표제 30%. 근데 30%가 넘습니다. 이전 지역. 왜? 지역 전형이 132명, 지역 전형이 38명이면 뭐 165명이 132명이면 거의 전체 아닌가요?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자, 인성검사는 적부 판정을 한다. 2차 필기 전형입니다. 사무직은 상경, 법정, 농학. 이 중에 택일 한 과목만 봐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술직은 각 직렬별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징 첫 번째 5급은 전공 출제, 6급도 전공 출제가 된다. 이 기술직이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공 공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전공이 중요하나요? 직무 수행 능력이 200점에 직업 기초 능력이 100점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2대 1이라는 얘기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전공의 지식이 좋아야지만 합격이 용이한 곳이지 직업기초 능력이 좋아야지만 합격이 용이한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농어촌공사를 타겟하시는 분들은 전공에 조금 더 주력을 하시는 게 비율을 뭐 6대 4나 7대 3 뭐 이런 식으로 두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겠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5대로 가셔야겠죠. 왜? 직업기초 능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5대 5로 가셔야겠죠. 아니면 직업기초 능력을 뭐 6으로 가고 직무 수행 능력을 4로 가다가 서서히 직무 수행을 뭐 5대 5, 직무 수행을 6대 4, 직무 수행을 7대 3 이런 식으로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의사소통 문제 해결, 자원관리, 수리 능력, 정보 능력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자원관리가 힘들다라는 것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자원관리에 대해서 좀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3차 면접 전형입니다. 3차 면접 전형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실무 지식과 직무 역량적인 부분의 질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토론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일반 전공을 질문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른 정보를 좀 취하셔가지고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제가 시험을 본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토론을 봤습니다. 자, 직업 기초는 인성 면접입니다. 올해 2024년도에 농어촌공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과 장애에서만 채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훈과 장애만 채용하고 자 일반 채용 그리고 6급 기사직 채용은 올 하반기에 채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보훈 5급, 장애 5급, 보훈 6급, 장애 6급, 보훈 7급, 장애 7급. 자, 7급은 무기계약직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스펙도 없고 그런데 공기업은 가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제 지금 빨리 취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럼 무기계약직으로 취직하십시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 무기계약직으로 하시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환직,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농어촌공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1년, 2년, 3년, 4년 근무를 하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6급이나 뭐 5급으로 전환했을 때 난 충분히 전환하기가 쉬울 거라고 봅니다. 왜? 필기만 합격하면 면접은 그래도 농어촌공사에서 3년 이상을 다니셨다면 농어촌공사에 대한 해서 분석을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에 입각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손쉽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 그러니까 4년제 출신자들이 6급으로도 하향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 따라서 저는 5급과 6급의 차이점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기술직은 기사 자격증 이상, 6급은 산업기사, 7급은 운전면허 자격증은 있어야 되네요. 운전면허 자격증은 가지셔야 되겠죠? 분명히 가지셔야겠죠. 자, 그래서 보온과 장애가 여러분들 그 보온 장애 사실 내가 보온이다 장애다 그렇다면 조금만 신경 쓰면은 이거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금세 조금만 공부하셔도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면접까지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단 한 번에 프리패스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저는 그렇게 프리패스 몇 개월 만에 합격시킨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보험과 장애는 전직열, 직업기초 능력 평가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십시오. 5급은 대학 졸업자 수준,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6급은 2년제, 3년제 대학 졸업자 수준, 그리고 7급은 고등학교 수준. 근데 이 고등학생들이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가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기 때문에 뭐냐면은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난이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셨겠죠? 그리고 면접은 직무 수행과 직업 기초. 왜? 전공을 보지 않기 때문에 직무 수행 능력, 이 직무 수행 능력에 정부에 대한 이해도 아니면 직무와 관련된 이해도를 갖고 있는지 예전에 아마 PT 발표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어촌공사가 수상 태양광을 지금 아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관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저수지의 논리는 뭐합니까? 저수지 안에 수상 태양광을 하게 되는 이 태양광 발전이 아주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업기초는 인성 면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직무 수행은 PT일 수도 있고 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공을 질문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무와 관련된 부분을 질문받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특징 첫 번째입니다. 허들식 채용입니다. 채용 단계에서 제로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서류 전형 끝나면 2차 필기 전형 끝나면 다 제로 베이스. 다시 3차 면접에서 잘하면은 채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기업들이 최종 합격에 있어서는 2차 필기 전형을 뭐 최대는 50%, 최소는 20% 이렇게 반영하는데 이 보험과 장애 2024년도 전형에서는 허들식 채용, 제로 베이스 채용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면접을 미리 신경을 쓰시고 싶다라면 신문 스터디 그룹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매일 저녁 6시에 줌 주소로 들어오게 되면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강의를 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또한 뭐 이제 기출문제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싶다라면 에다나 카페에 보면은 가입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업 문의를 주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success.co.kr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 핸드폰 전화로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당연히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